하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간단하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자신이 표현하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할로윈 주제로 저번에 그리지 않았던 마녀와 호박 그리려고 합니다. 캔버스는 우선 주황색으로 채워줍니다. 항상 하듯이 넓은 화면이 단조로워 보이지 않도록 색을 어둡게 해서 에어브러쉬로 한 번 더 색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도록 가우시안 효과를 해주고요. 바탕이 완성이 되었으면 레이어 추가 후 나무를 그릴 건데, 오늘 나무는 평소 그리던 나무보다 아주 가까이 있는 모습으로 화면 끝으로 붙여서 그려봅니다. 나무의 각도도 살짝 휘어서 굴곡을 주듯이 그려줍니다. 나무까지는 화면의 중앙까지 오도록 만들고, 자연스럽게 나무까지는 같은 패턴으로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립니다. 선이 곧게 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씩은 꺾어지면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보이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손에 힘을 빼고 얇게 그려야 했지만, 지금 설정은 앞에 가까이 보이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조금은 굵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지의 중간에 선을 더 그어서 두께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역광으로 그림의 디테일한 부분이 생략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의 윤곽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면 끝부분이나 그림의 중간에 빈 곳이 없는지 확인 후에 검은색으로 색도 넣어줍니다. 이제 바닥은 미술 탭에 테라레아를 선택해서 바닥을 두껍게 칠해줍니다. 숲을 느낌을 내기 위해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말고 위아래로 칠을 한다는 느낌으로 색을 입혀줍니다. 이번에 왼쪽에도 반대쪽과 비슷하도록 나무를 굴곡을 적당히 주며 만들어줍니다. 반대쪽과 똑같지 않도록 이쪽은 나뭇가지를 굴곡만 주면서 자연스럽게 살짝 꺾이도록 그려봅니다. 양쪽 끝에 중요한 점은 너무 두껍지 않도록 나무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캔버스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그랗게 원이 되도록 구석들은 두껍게, 모서리들은 비교적 얇게 만들어줍니다. 레이어를 추가하는 건 항상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나무 위에 호박 하나를 그려줍니다. 외곽선은 깔끔하게 그리는데 원이나 곡선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기는 잠시 후에 조절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색을 칠할 때에는 주변 그림 색상과 비교해서 이미지 자체만 튀지 않도록 너무 밝지 않게 주의하며 색상을 입혀봅니다. 꼭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하고 어두운 녹색 내지는 탁한 색으로 색을 입혀줍니다. 이제 호박을 다 그렸으면 올가미 툴을 선택해서 밑에 메뉴에 복사하기를 누르고 레이어를 살펴보면 복사된 이미지가 새 레이어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살표 툴로 들어가서 나무 밑으로 이동시켜줍니다. 다시 올가미 툴로 반복해서 복사한 뒤에 이번엔 사이즈도 변경하고 수평 반전도 사용해서 방금 호박 옆으로 겹쳐서 붙여봅니다. 또다시 하나만 더 복사해서 이번엔 반대쪽 나무 밑으로 보내줍니다. 너무 똑같다고 생각되면 화살표 탭 메뉴에서 변형을 주면 됩니다. 각각 호박의 위치들을 확인해보며 어색한 부분들은 조금씩 이동해서 수정을 해봅니다. 수정까지 다 되면 레이어 화면에서 호박 레이어들 중 처음 레이어와 마지막 레이어를 꼬집어주듯이 손가락으로 모아주면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제 다시 새 레이어 추가 후에 각 호박에 눈, 코, 입을 그려서 표정을 만들어 봅니다.
작아서 그리기 어려울 수도 있을 때에는 캔버스를 확대해서 그리는 편이 좋습니다. 호박 4개를 전부 같은 표정으로 해버리면 그림이 재미가 없으니까 호박들 각각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할로윈의 호박은 특히나 입에 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눈, 코, 입의 위치도 항상 중앙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좌우 여백 위치에 따라 표정도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로윈 호박이라고 하면 세모로 이루어진 눈이나 코를 바탕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같은 표정이 되지 않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려봅니다. 굳이 세모가 아니고 동그랗거나 네모나 하트로 그려도 똑같은 표정인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이제 외곽을 그렸으면 노란색으로 내부에 색을 넣어줍니다. 호박의 색과 마찬가지로 너무 밝은 노란색으로 그려 넣으면 전체적으로 그림 분위기와 이질감이 들 수 있어서 톤을 조절해가며 색을 입혀봅니다. 꼭 노란색이 아니어도 배경과 구별되는 흰색이나 밝은 보라색 등이나 다른 밝은 색으로 채워주어도 됩니다. 색을 칠할 때에는 확대를 해서 안쪽으로 색이 들어가게 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취소 기능으로 되돌려가며 색을 채워 넣습니다. 이제 빛 산란 효과로 살짝 빛이 퍼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호박과 호박 표정의 레이어를 다시 꼬집어주듯이 합친 다음 합쳐진 레이어를 이동하는데 좀 전에 배경으로 그렸던 나무 레이어 밑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와 풀 표현이 좀 더 앞으로 나와서 호박이 조금 더 안쪽으로 파묻힌 표현처럼 됩니다. 또 다시 레이어 추가 후 이제 마녀를 그릴 텐데 뒷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포인트는 모자와 빗자루라고 주제를 정합니다. 우선 기준점으로 모자를 그려줍니다. 이 모자에 비례해서 얼굴 형태를 잡아보고 밑으로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어깨 허리 라인을 그려봅니다. 다리는 옆으로 그려서 형태를 잡아봅니다. 완성이 되지 않아도 중요한 주제로 정했던 빗자루도 그릴 건데 위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새로 레이어 추가 후 빗자루 라인을 그려봅니다. 바닥의 굴곡 선과 마찬가지로 끝이 위쪽으로 휘어서 표현해줍니다. 몸통과 비교했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빗자루 레이어만 살짝씩 이동시켜서 비율을 맞춰줍니다. 뒷모습이 자유로운 형태를 보이려면 곡선으로 이루어지도록 확대해서 천천히 지우개로 지워가며 라인을 정리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도 비율이 안 맞거나 어색해 보인다면 지우개로 지워나가며 외곽을 깎거나 선을 더 그려 넣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며 만들어갑니다. 몸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길지는 않은지 어깨가 몸통에 비해 너무 넓지는 않은지 본인 느낌에 따라서 뒷모습의 머리카락 느낌으로 그냥 길게 그려도 좋습니다. 컨셉이 마녀인 만큼 모자는 몸에 비해서 조금은 더 커 보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그려보면 이 그림에 들어가는 색이 적다 보니 조금 단조로워 보인다면 달을 그려도 됩니다. 오늘 달은 초승달로 색을 지정해 준 뒤에 너무 크지 않도록 원을 그리고
바로 옆으로 똑같이 그려줍니다. 이렇게 겹친 부분을 지워주면 각을 맞춰서 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색을 넣어주고 구름을 그리려고 하는데 브러쉬의 잉크탭에 시럽을 선택해주고 색도 바탕이 되는 주황색 계열에서 밝은 색으로 우선 지정을 합니다. 레이어 추가 후 불투명도를 낮춰서 구름을 표현해 봅니다. 달 주변으로 두 줄 그리면서 구름 하나는 새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리고 난 뒤에 달 뒤쪽으로 배치해 줍니다. 이제 다시 달로 돌아와서 빛 산란 효과까지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며 비율이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레이어로 이동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캔버스를 항상 끝까지 꽉 채워서 쓰기보다는 나무나 배경을 이용해서 화면 중앙이 강조되도록 하는 그림도 다른 분위기의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 쉽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